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작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4일이에요. 오늘은 원래 방송을 할 예정이 없었는데요, 제가 기사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방송을 틀게 됐습니다. 다름 아니라 환율에 관련된 건데요. 어제랑 오늘 새벽에 환율이 튀었어요. 1475원까지 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MBC 뉴스랑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더라고요.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원인이 서학개미 때문이다. 그 보도를 보고 처음엔 좀 어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급하게 켜게 됐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가 깨졌어요. 99,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비트코인 이렇게 다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 환율은 1475년에서 갑자기 이제 구두 개입을 해서 1460원, 55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6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밤새 나스닥은 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더는 1510원입니다. 여러분 환율 보실 때 고시환율 보시지 말고 테더를 보세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재 3% 김프가 껴있는 상태인데요. 김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김프가 실제 환율이다. 그러니까 테더랑 똑같이 김프가 끼거든요. 그러니까 김프가 실제 김프 낀 가격, 테더가 시장 환율이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제 의견도 또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테더의 환율을 더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데자뷰 같이 느껴져요. 우리가 97년 IMF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저는 성인이었거든요. 성인이었고 주식 투자도 조금 하고 있었고요. 근데 뭐 많지는 않고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었고요. 그때 IMF 원인으로 정부에서 든 게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그때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해외여행을 많이 갔어요. 대학생들 또 중반이죠. 중후반에 대학생들 배낭여행 붐도 그때 이제 불기 시작했었고요. 그랬는데 97년도에 IMF가 터졌죠. 그러면서 들었던 IMF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게 된 원인으로 정부에서 지목을 했던 게,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해외여행 많이 가고 물건 수입 많이 했다 해서 한마디로 국민 탓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줄 알았죠. 그때 당시에는 정보를 접하는 채널도 공중파가 다였고 신문도 뭐 국내 신문이 다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금모으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나요? 혹은 어렸을 때 어렴풋한 기억이 있거나 어른들한테 들은 적이 있으시나요? 네,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저도 가서 인간지표인 저도 역시나 가서 금을 헌납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경제 공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제 알죠. 그게 우리 탓이 아니라는 거. 그게 우리 탓이 아니라 그때 당시 동아시아 경제 위기였고, 태국으로부터 시작됐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빌려줬던 돈들을 한꺼번에 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무너졌다라는 걸 우리는 후행해서 학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 급등한 게 또 국민 탓이라고요? 서학개미 탓이라고요? 여러분, 그건 되게 비루한 자기 고백이에요.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부실했으면 국민들이 해외에 투자를 해서, 그리고 또 해외를 투자를 한다고 해서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합니까? 우리가 가진 여윳돈이라는 건요, 합해놓으면 뭐 어마어마한 금액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 벌어서 세금 내고, 그쵸? 먹을 거 먹고, 학원비 내고, 쓸 거 쓰고, 사실 우리가 한 달에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투자 금액 가지고 뭐 환율이 움직일 정도면 얼마나 체력이 약하다는 겁니까? 말 그대로 정말 그렇다면 더 환전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다면 어떤 전조 증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학습시키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사실 이 말이 처음은 아니에요. 정권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작년에도 환율이 급등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도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 코스피가 이렇게 핫한데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투자는 그렇게 올인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코스피에 투자를 안 하고 계셔도 한국에 올인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죠? 학교도 한국에서 나왔고, 언어도 한국어만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한국이고, 월급도 한국 돈으로 받고, 국민연금도 한국 돈으로 받고, 보험도 한국 돈으로 받고, 모두가 다 이렇게 원화에 올인되어 있는 상황인데 투자까지 한국에 하신다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미국장에 투자를 했을 때 2022년도에 그때 전 세계 자산이 다 1년 내내 떨어졌어요. 1년 내내 줄줄줄줄 떨어졌는데 그때 세계가 위기가 오니까 나스닥도 계속 떨어졌지만 환율이 오르더라고요. 환율이 오르면서 그 손해만큼을 또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뭐 원화로 환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어쨌든 그런 버퍼 역할을 해줘서 그때 한번 체득했어요. 내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에 투자하는 건 너무나 큰 리스크를 지는 행위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코스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을 보고 저는 마치 그 코스피, 코스닥 다 포함입니다. 이것들이 그냥 되게 성형수술을 하고 돌아온 옛 애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애인이 설정이 있어요. 내 주변에 그 사람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한 10번은 배신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몇 년 후에 싹 성형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귀실 건가요? 얼굴이 바뀌었지 근본이 바뀌었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코스피에 한국 기업의 근본이 바뀌었나? 물론 뭐 반도체 잘 나가고 뭐 2차 전지 잘 나가고 이런 거 말고요. 단순히 언제는 뭐 한국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 그렇게 장난을 쳤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SK 하이닉스 주식을 꽤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이에요. 수익률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걸요. 제가 제 계좌에 찍혀있는 가격이 오늘 확인했더니 구매가가 3,477원이에요. 현재가가 57만 5천원이고요. 수익률은 16,000%예요. 160배예요. 160배. 어마어마하죠. 근데 딱 한 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감자 들어보셨어요? 하이닉스 감자. 2003년에 하이닉스 감자 있었어요. 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만 들어보셔서 감자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감자를 10대1도 아니고 21대1로 했었어요. 그때 뭐 1000만원어치 제가 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21대1로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가 됐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또 계속 빠졌죠. 계속 빠져서 감자하고 나서 이제 제가 사지는 않았어요. 사지는 않고 어처구니 없어서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팔고 났는데 단주 하나가 저도 모르게 제가 안 쓰는 계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남아 있다 보니까 살아 있었던 거고요. 한 5년 전에 제가 2020년도에 주식을 다시 시작하면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놔뒀어요. 한 주인데 팔아서 뭐 하겠어요. 이미 그때 보니까 수익률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의 마인드를 갖자 하고 그냥 그건 놔뒀어요. 놔뒀는데 감자도 맞았어요.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한국 기업들은 잘 나갈 때 기업을 분할하고 증자를 하고 쪼개고 할까요? 한국 기업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요? 사악해서 그런가요?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상속세. 상속세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서 뭐 장난을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불법 행위를 합리화하고 이해해주자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걸 그냥 그렇게 보자고요. 상속세를 더 치밀하게 만들어서 더 뺏으면 된다. 뭐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이미 굉장히 높고 기업이 뭐 두세 대만 넘어가도 공중분해되는 구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살 길을 모색할 거예요. 근데 법이 아무리 촘촘히 만들어져도요. 여러분, 법을 만든 사람 월급이 많아요? 아니면 기업을 빠져나가게 해준 사람들 월급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법을 만든 사람들이 나중에 나가서 기업을 빠져나가게 하는 일을 해요. 그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 기업이 잘 나가도 기업은 후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여러분은 언젠가 어떤 식으로 또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한국의 펀더멘탈 자체가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밝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50 전에는, 나이가 50이 넘어가기 전에, 아니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몸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더구나 나중에는 증여세 상속세도 다 원화로 내셔야 돼요. 모든 게 한국에 올인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금융자산만은 해외 투자를 꼭 하시기를 저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